본인이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했고 언론사에다가 보내라고도 했고 우편으로 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가면서 내가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그럼 수사 결과는 왜 발표하냐니까요.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답변이에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부터 오늘부터 시행되죠. 이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맞죠? 신상 정보 공개 위에서 피의자에게 그 확신범에게 당신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냐고 의사를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부산청장님께서는 예. 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이 사람이 좀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범인 말씀이십니까? 예예 피의자. 예, 피의자의 그 어떤 뭐 정치적 신념이 가득한 확신범적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 언론 초기에도 다 그렇게 예. 확신범이라고 그렇게 다들 공개가 됐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범죄를 자백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범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신범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이 변명문 공개 같은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소위 변명문이 이제 8면짜리 남기는 말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진술, 그 서면 진술에 가까운 압수물입니다. 증거물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법상 전체 공개하는 것은 또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는데 이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예. 위해서 그 8면 그 내용의 요지를 제가 그때 브리핑 드릴 때 그래서 발표를 우리 한 겁니다. 그 야당에서 줄기차게 그걸 다 공개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유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확신범인데 본인이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했고 언론사에다가 보내라고도 했고 우편으로 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가면서 내가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그럼 수사 결과는 왜 발표하냐니까요? 그래서 국민적 알 권리와를 위해서 요지를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본인이 겁니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범이 자기 확신에 차서 내 변명문을 읽어보라고 언론에 보내려고도 했고 기자들한테도 그거 참고하라고 했어요.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확신범이 확신에 차서 그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답변이에요? 범인이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저희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도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경찰이 앞뒤가 안 맞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또 하나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게 오늘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부터 오늘부터 시행되죠. 예,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 법이 오늘부터 적용됐고 이 법이 적용된 어제까지는 이 경찰 내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2021년 11월 11일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가경찰인권위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을 의견을 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 신상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부 지침으로 있었을 거고 이게 조금 지침으로 있으니 법으로까지 해가지고 그 신상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은 그 신상정보공개위에서 피의자에게 그 확신범에게 당신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냐라고 의사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확신범이고 그렇게 대놓고 했기 때문에 공개되길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법이 제정돼 가지고 오늘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그 피의자의 의사를 물으라고 해서 법도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모르겠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총선을 앞두고 제2, 제3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고자 한다면 이런 걸 막고자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위원회에서 피의자한테 확신범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있고 오늘부터는 법도 만들어 시행되고 있는데 경찰이 놓쳤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모르는 거니까 답하기 힘든가요? 만약 이거 지침에 따라서 한번 물어봤다라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이 공개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적극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축소 은폐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당적 공개 얘기하는데 정당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신범이면은 저는 당신의 당적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원해 안 원해? 한번 물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어봤습니까? 법에 의원님 그러니까 예. 법에는 누설 금지가 있어요. 정당법 제가 24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당신 당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당신 스스로 공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냐고요, 경찰이. 그 부분은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확신범입니다. 확신범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찰이 적극적이었다 그러면 당적 공개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공개하겠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수사 결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문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했고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했던 건데 그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신상 공개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법까지 제정돼서 오늘부터 시행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피의자 의사를 묻게끔 되어 있고 이것만 잘해서 그 피의자의 정치 테러범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면은 저는 당적 공개, 신상 공개, 변명문 공개 다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숨긴다고 생각하고 은폐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청장도 답하시고 경찰청장도 답을 해보세요. 예, 그 의원님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 업무를 할 때 잘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청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당적이 됐건 아니면 그런 남기는 글이 됐건 이런 것에 대한 공개 여부를 피의자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어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